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마음을 흔든 추도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여 명의 참배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도식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느낌을 주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직접 추도사를 하신 분들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을 넘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일들을 바탕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며 각자 나름대로 구국과 나라 발전을 위한 자신들의 진심과 각오를 다짐하는 뜻있는 말씀들을 담았습니다. 세 분의 추도사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원자력 국민연대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소연 여자 변호사. 태어나 보니 잘 사는 나라이기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어쩌면 겉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과 달리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속상하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살 캠퍼스의 낭만과 최루탄의 향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불행한 세대의 강한 보상 심리가 저희 세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81년생인 저부터 밀레니얼 세대, 바로 MG라고 합니다. 저는 MG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을 세운 것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미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나 M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다음 세대에게 공포와 혐오를 선동하며 나쁜 정치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배 세대의 틀린 이념 선동과 가스라이팅을 책임지고 끊어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386처럼 게으름과 무능함, 무식함을 포장하고 합리화해서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활동을 공치사하며 보상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지역과 세대, 이념 갈라치기 선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국민들에게 MZ세대는 희망을 선동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시대정신이 살아있는 젊은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변호사. 우리에게는 자유와 번영,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 책임과 과업이 있습니다. 공산 정권과 그들의 사주를 받는 남한의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즉 적화 통일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운 위인들을 모조리 흠집내기로 하고 공격 대상을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와 부국강병의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으로 정하고 무차별적 공격과 조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로 자유와 평화에, 번영에 대한민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과업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뼛속 깊이 링컨보다 박정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푸른 눈의 귀화 한국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 7대 강국으로 성장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경제 기반을 만든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못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까지 어디에도 완벽한 인간은 없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그분의 공은 너무나도 크고 훌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기도 한 인효한 박사의 추도사 전문입니다. 20여 년 전 처음으로 북한에 갔을 때였습니다. 북한 안내원이 내게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보다 좀 앞섰다는데 얘기해보라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을 칭찬하면 감금당할까 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은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16시간씩 일해 만든 섬유 제품을 수출해 외화를 벌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는 노동자들이, 광부와 간호사들은 서독에서 열심히 일해 외화를 벌었습니다. 월남 파병 군인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생명까지 바치며 모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근면, 절약정신, 교육을 통해 남편과 자녀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족과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의욕을 하나로 묶고 단합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원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간 박정희 대통령,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에 허덕이던 우리가 박정희라는 분을 만났다는 것은 국가 재건,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행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근면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 착착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앞세우고 그들의 의욕과 창의력을 북돋아 주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버팀목이 되는 민간 기업들을 일일이 지원함으로써 남들이 하지 못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소떼 1,001마리를 북으로 가져온 정주영 재벌 알지요? 정주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박태준, 이병철, 김우중, 허씨, 구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패배의식에 빠진 농부들과 막걸리를 같이 나눠 마시며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세계 7대 강국으로 성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준 훌륭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선교사의 4대 후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을 내세웁니다. 저는 뼛속 깊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링컨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인간이기에 잘못했던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그분의 공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오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을 오래오래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이상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도사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